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자금이 빠져나간 난리, 일본 자금 유입의 난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향한 제재가 강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과 세계 최대 주가지수 개발업체인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미국은 절대로 중국을 봐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 하원은 양사가 안보와 인권을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60개 이상의 기업에 미국인들의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만들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디커플링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 투자펀드 자금들이 일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간판이 딱 붙은 다음에 일본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일본의 자금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인도에 대한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대만에도 자금이 들어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자금이 빠져나간 난리, 일본 자금 유입의 난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의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펀드 자체에서도 중국 투자 펀드는 자금이 순유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미중 갈등이 격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이 디리스킹을 천명하면서 월가를 압박하자 빠르게 중국에서 자금이 흘러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월가가 펀드를 통한 반도체, AI, 통신장비, 바이오, 양자 컴퓨터 등 첨단 산업과 연관된 기업들의 투자는 이제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서 월가와 기업들에게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행정명령이 지금 곧 나오는데 오늘 아니면 내일 발표가 지금 나온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네요.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이 내용을 급하게 올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조인트 벤처, 기술 지원, 펀딩을 통한 지원까지 금지하는 새로운 명령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조인트 벤처, 미국과 중국과의 합작 안 돼. 그리고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기술 지원 안 됩니다. 그리고 펀딩을 통한 지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반도체, AI, 통신장비, 바이오, 양자 컴퓨터 등 첨단 산업과 연관된 기업들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트럼프 행정부 시절 견제하려고 했던 중국 제조 2025를 정조준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하나 올려드리는데 중국 제조 2025 10대 산업 발전 계획이라고 지금 보면 신에너지 자동차, 지금 신에너지 자동차가 IRA 법안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거 적어봅시다. IRA. 그리고 첨단 선박 장비도 지금 제한을 걸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것이 지금 제한이 걸리면서 중국에서의 기업들이 다 지금 탈중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죠. 산업용 로봇 마찬가지고요. 첨단 의료기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계와 장비, 이것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칩, 항공 우주 장비, 그리고 지금 선진궤도 교통 설비, 요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양자역학 같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신소재, 나노, 그래핀, 초전도체가 요즘 나오고 있어서 이 기술이 LK77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막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지금 첨단 기술, 첨단 산업에 대한 상황이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서 첨단 산업이 아닌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부동산 불패 소멸, 그리고 수출과 수입의 감소, 내수 감소 등 때문에 이제 투자할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투자했던 펀드 자금들이 썰물처럼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을 받아먹은 곳은 바로 일본. 갈 곳 없는 국제자금이 미국의 우방국인 일본에 안착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월가를 견제하는 미국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돈만 밝히는 월가를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월가도 장기적으로 중국 견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이익을 위해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블랙록과 MSCI에 대한 서한을 보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조사한다라고 통보한 상황이죠. 미 하원의 특위는 미국 자본이 중국 기업에 들어가면서 국가안보를 약화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국가안보 기술이 성장을 하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말이죠. 이번에 언급된 기업들은 ZT, 통신장비업체죠. 전투기 제작업체인 중국항공공업집단유한공사, AB기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 등 중국 제조 2025에 언급되어 있는 분야의 기업들입니다. 미 하원은 서한에서 블랙록과 MSCI가 중국 기업의 미국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되었는지 또한 그리고 국가안보, 인권 등의 문제를 고려해 투자를 결정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딱 하나죠. 너희들 잘못 투자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발빠르게 월가는 움직이고 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월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6일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투자가의 일본 주식 매수 규모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 주식을 넘어섰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 주식에 길을 못 펴던 일본 주식이 이제 드디어 길을 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지난주 모건 스탠리의 소속 롱 포지션, 그래서 매수를 담당하고 있던 펀드 매니저들도 중국과 홍콩 주식을 매도하고 좋은 시점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던 사람들이 지난주에 갑자기 매도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일본 주식을 대거 매각하는 방침을 고수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 영향은 지금 블랙록과 MSCI에 대한 제재, 이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이죠. 미중 갈등으로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막힌 상황에서 소비재 산업의 성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중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이 무조건 살아야 돼요. 부동산이 무조건 살아야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가지고 분배가 되는 상황인데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부동산 산업이 죽으면서 그 방산 업계, 말하자면 가구 업계나 아니면 전선 업계나 여러 업계들이 다 공동 침체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전략인 디리스킹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금이 일본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향으로 중국 주식형 펀드 자금이 쓸려나가고 있습니다. 썰물처럼.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연일 경기 부양책을 꺼내고 있지만 중국 경제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이미 리오프닝에 약발을 다 했는데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는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 내수와 부동산 경기 지표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한 10년은 가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중국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퍼부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부동산 불패 다시 할 거고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면 또 달라지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이스트 스프링 인베스트먼트는 일본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의 규모를 자랑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본 기업은 제조 및 자동차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공급망 다각화를 통해 일본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긴장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지금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 지금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일단 보는 것은 이겁니다. 딱 한마디로 하면 중국에 들어가는 펀드 자금은 다 나오고, 그리고 일본의 펀드 자금이 그 대체로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에 대한 펀딩은 전혀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펀딩이 전혀 할 수 없고, 소비재 산업에 대한 펀딩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중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소비재 산업이 살아날 기미가 별로 없다. 저번에 영상에 한번 올려드린 것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가성비가 좋은 기업, 가심비가 좋은 기업, 이러한 기업들만 지금 소비재 산업으로, 외식 산업으로 살아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구도 안 사고, 그리고 뭣도 다 안 사요. 심지어 지금 먹는 음식도 사는 것을 다 줄이고 있습니다. 엔겔 지수 낮아지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외로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소비를 하지 않으니 성장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중국의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동안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재원이 들어왔고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윤택하게 사용을 했는데 이게 불가능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